검은색 사복에 수용번호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인의 재판이 공개됐습니다. 카메라가 빠진 뒤 판사는 직업을 물었고 김건희 씨는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수의가 아닌 검은 사복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머리는 뒤로 묶은 채 검정테 안경에 흰색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쓰여 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사건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법정에 선 겁니다. 드디어 재판장에 들어선 김건희의 모습,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인 윤석열에 비해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으로 형량 감량을 시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김건희와 윤석열이 곧 재판장에서 만난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려는 특검의 움직임을 보도합니다.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되어 내란범들 다 들어가 내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재판부의 신원 확인 등엔 답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고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한 재판은 김영근 특검보 등 김건희 특검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을 차례로 듣고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재판 절차를 확정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첫 재판에 걸린 시간은 40분, 비교적 빨리 끝났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샤넬 가방도 받지 않았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도 요청하지 않았고 주가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첫 재판은 공소 사실을 알리는 특검의 설명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약 8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고 수천만 원대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발언이 끝나자 김건희 측은 즉각 특검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는 지난해 검찰이 이미 혐의 없다고 결정했고 공천 개입 혐의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선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40분간 이어진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해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직 증거 기록이나 이런 게 열람등사도 안 된 상태라서 준비기일도 요청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쟁점 정리나 뭐 이런 걸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10월 15일부터 매주 2차례 재판을 열고 바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피고인 김건희의 모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 중인 여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공범 관계이기도 하죠. 같은 법정에 동시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두 사람 범죄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곧 카메라에 담길 거로 보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씨 대부분 범죄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여졌고 또 남편인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곧 같은 법정에서 증인 또는 공범 자격으로 두 사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당장 오늘 시작된 김건희 씨 재판의 혐의를 보면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또 건진법사와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는 대통령 후보 시절 또 임기 중입니다. 청탁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공천권이라던가 통일교 관련 각종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당선인이고 또 대통령이었던 바로 윤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증언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앞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김건희 씨의 남은 수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깊이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이후한 화백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주고 공천받았다. 이렇게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뇌물죄를 여기에 적용했는데 지금 뇌물죄 설명을 보면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혐의 적용하려면 결국 대통령이라는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즉 특검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고 또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재판에 공범으로 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재판과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요. 반면에 김건희 씨는 대부분 다 출석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왜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건 뇌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가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감형해봤자 무기징역이니까 형량을 다투는 것보다 당장 자신의 구속 상태만 다투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예.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에만 이렇게 적극적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 여기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유죄가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사면 없이는 단기간에 석방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혐의에 대해서 다투는 것보다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분명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정치 지형에 따라 사면을 노리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상황은 좀 다르죠. 김건희 씨는 이 범죄 대부분이 법정 최고형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정상 참작을 통해서 형을 줄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다 거부하고 보석 신문만 나오겠다고 하자 특검이 실시간 생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처럼 앞부분만 짧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발언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법원이 내일 가부를 결정합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보석신문도 이어서 진행하는데 특검은 재판 시작부터 보석신문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을 담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한 달 뒤부터 시행되지만 특검은 개정 전 내란특검법을 근거로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계가 허가되면 하급심에서 선고가 아닌 공판기일을 중계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 4월 내란 재판 이후 5개월여 만에 공개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뒤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왔습니다. 오늘도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구속적부 심사 때 직접 출석했고 이틀 뒤 보석신문에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석방 여부를 다투는 등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출석하는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검의 중계 신청도 이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1층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를 수의가 아닌 검은 사복 정장 차림으로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섭니다. 머리는 뒤로 묶은 채 검정테 안경에 흰색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